검은 무복을 입은 남자가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품에 어린 소년을 안고 말을 달립니다. 명확한 목적지 없이 척박한 변방을 돌아다니며 현상금 붙은 수배자를 잡거나 사람을 경호하기도 합니다. 만화 표인은 주인공 도마처럼 주류 만화의 변방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한중일 삼국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지금까지의 무협과 다른 새로운 무협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족 작가 허선철의 무협 만화 표인을 모르는 무협 독자들이 꽤 많을 겁니다. 표인을 원래 번역가로 활동하던 작가가 만화에 뼈를 묻기로 하고 4년 동안 절치부심한 끝에 내놓은 데뷔작이기 때문입니다. 출간과 동시에 중국과 한국, 일본을 뒤흔들어 놓고 이제는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된 무협 만화 표인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표인의 표자는 평소에는 잘 안 쓰이는 한자로 칼끝을 의미합니다. 이 만화의 영문 제목이 Blade of the Guardians, 즉 안내인의 칼날이 된 이유입니다. 표인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표적을 지키는 사람, 즉 병원입니다. 주인공 도마는 지세랑을 장안까지 경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두 번째 뜻은 범죄를 저지른 수배자를 표적을 하는 사람, 즉 현상금 사냥꾼을 뜻합니다. 주인공 도마는 극 초반에 현상금 사냥꾼으로서 현상금 800전이 걸린 향자방 두목이나 현상금 6000전이 걸린 쌍두사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 후 변방 부족장의 의뢰를 받고 지세랑을 호위하여 장안으로 4800리 길을 떠나게 됩니다. 표인은 서기 607년 수양제가 중국을 통치하던 시절 옥문관 바깥쪽 사막이 배경입니다. 주인공 도마는 여러 자루에 칼을 말에 싣고 소칠이라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변방을 떠돌아다니는 방랑검객입니다. 소칠을 아는 도마의 모습은 일본 만화가 코지마 고세키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늑대 시리즈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1권에서 도마는 객잔에서 현상금 800전이 걸린 향자방 두목과 부하 8명을 간단히 격파하고 3배가 넘는 돈을 챙겨갑니다. 이 씬에서 정제되지 않은 이 만화의 야수 같은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죠. 두 번째 임무에서는 현상금 6000전이 걸린 쌍두사를 찾아가는데 과거를 회귀하고 살아가는 쌍두사를 보고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관리 상비인을 죽입니다. 관리를 죽인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도마의 목에 현상금 5만전이 걸리는 바람에 많은 현상금 사냥꾼의 추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과거 표기위 시절 동료였던 채청이 도마를 추적하는 계기가 됩니다. 도마는 사막에서 거주하는 5대 호상 중 모씨 부족장의 딸과 함께 지세랑을 장안까지 호위하게 됩니다. 지세랑은 희주에서 반란군을 이끌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지도자로 이때 진압군으로 참전한 도마와 만난 악연이 있습니다. 수양제는 신하 배세구에게 지세랑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기회를 노리는 효웅 배세구는 지세랑의 목숨을 취하는 동시에 옥문관의 5대 호상을 이간질시켜 변방의 중개무역권을 손아귀에 넣으려 합니다. 배세구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화이족의 신임족장이자 야심가 화이현은 모시부족장을 살해하고 정원녀를 되찾기 위해서 도마일행을 추적합니다. 이제 도마일행은 4대 부족과 수나라 황제의 명을 대표하는 배세구의 조카 배행엄 그리고 배세구의 지시를 받는 용병들이 얽히고 설키게 되는 폭풍의 핵이 됩니다. 이들 주변으로 자금성의 수양제, 우문장군, 배세구의 권력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고 변방 부족들의 운명도 교차합니다. 여기에 더해 표기위를 떠나면서 도마가 뿌려놓은 은원의 씨앗 때문에 도마일행을 추적하는 채청과 그의 부하가 위기감을 더합니다. 표인이 기존 무협소설이나 만화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한인이 아닌 옥문관 밖 소수자 시선으로 중국 역사를 그려낸다는 점입니다. 한국 소설을 중국어로 번역한 경험을 10분 살려 도마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내면과 갈등을 깊이 있게 묘사하는 점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독학을 통해 이룬 작화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그러나 무협 액션에 특화된 그림체와 격렬한 액션 장면을 역동적으로 연출한 구성 역시 몰입도를 한껏 높여줍니다. 군데군데 투박하고 거친 면이 없지 않지만 무협 만화의 특성상 섬세한 극화체보다는 붉은 선이 거친 터치가 더 잘 어울려 보입니다. 만화와 애니를 모두 봤는데
애니는 만화의 거친 터치를 느낄 수가 없어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작품의 진수와 작가의 진심을 느끼고 싶다면 꼭 만화로 보길 권장합니다. 도마를 중심으로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은 입체적 캐릭터를 그려내는 것도 특징입니다. 액션 또한 청소년 독자들을 포괄하는 무협 만화보다 훨씬 수위가 높습니다. 성인을 겨냥한 액션의 과감하고 잔혹한 표현은 진지하고 현실적인 폭력성을 담아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서사구조 역시 시간순으로 흘러가거나 사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층적이고 복잡한 비선형적 구성을 취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주인공 도마뿐 아니라 여러 인물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며 교차합니다. 중국 왕조사를 모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수나라 시대의 역사를 알고 있는 독자라면 이야기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당시 역사를 많이 공부하는 게 느껴집니다. 표인의 작가 허선철은 1984년생으로 길림성에서 태어난 조선족입니다. 대학에서 광고학과를 중퇴한 후에 번역가로 활동하며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에 26살 때부터 4년 동안 표인을 무상했다고 합니다. 작가 말에 따르면 1화를 내기 전 버린 원고지만 2,000장이 넘을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고 하네요. 죽을 것처럼 노력하면 불가능처럼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숙연해집니다. 허선철 작가는 소수이기에 쓸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조선족이기에 표인의 새로운 시각을 만들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작가들의 소설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섬세한 문체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에도 섬세한 정서 표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살면서 쓸데없는 경험이란 없네요. 중국에서 2015년부터 온라인 연재를 시작했는데 단행본 출간 6개월 만에 무려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일본 NHK에서도 3차례 이 작품을 조명할 정도였고요. 열혈강호 양재현 작가와 용비불패 문정호 작가도 극찬을 했다고 하네요. 2023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1기는 15화로 마무리되었으며 2024년 현재 2기를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인은 무인들의 대결을 통해 강호 최고수를 가리는 데 그치는 무협 만화를 뛰어넘어서 중원인과 변방인의 갈등과 역사,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갈등, 수양제와 변방민족의 투쟁 등을 통해서 새로운 무협 만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무협 전문가들과 독자들이 이미 그 수준을 인정한 이 작품, 아직도 안 보았다면 서둘러 보기를 권합니다. 혹시라도 만화 대여점에 간다면 한국에서 발매된 지 꽤 되어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직접 찾아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작품에 대한 북마존 평점은 8.5점입니다.